7월 15일은 세라핌 박사 바뇨레조의 성 보나벤투라 축일입니다. 보나벤투라는 성 토마스 아퀴나스와 더불어 중세교회의 가장 뛰어난 신학자입니다. 보나벤투라 성인은 많은 신학 저서를 남겼고 특히 성 프란치스코 대전기와 하느님께 나아가는 정신의 여정은 그의 신학과 영성의 깊이를 드러내주는 작품입니다. 또한 보나벤투라는 작은 형제회의 총봉사자로서 수도회 내의 형제들 간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노력했음은 물론 수도회 외부에서의 작은 형제들의 가난에 대한 공격을 탁월하게 방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작은 형제회의 제2의 창설자라고도 부릅니다. 보나벤투라의 유년기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기에 그의 출생 시기에 대해서도 1217년 혹은 1221년으로 학자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현재는 전반적으로 1217년에 보나벤투라가 태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나벤투라는 교황령인 이탈리아 중부 바뇨레조에서 태어났고 아버지의 이름을 물려받아 조반니 디 피단자로 불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나벤투라의 어린 시절은 거의 전해지지 않지만 보나벤투라는 성 프란치스코 대전기의 서장에서 그와 프란치스코의 인연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 보나벤투라는 큰 병을 앓았는데 프란치스코의 중재로 치유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보나벤투라라는 그의 이름도 이 이야기에서 비롯되었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의 이름은 프란치스코가 보나벤투라를 만나서 좋은 일이 있겠다 라고 말했다는 데에 기인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물론 학자들은 보나벤투라와 프란치스코가 직접 만났다는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단 이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보나벤투라가 성 프란치스코 혹은 작은 형제들과 어린 시절부터 인연이 있었다는 점 정도가 아닐까 합니다. 보나벤투라는 1234년 혹은 1235년경 파리 대학의 인문학부에 입학하였습니다. 당시 파리는 교회 신학을 전공하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중심이 되는 도시였고 이전까지 수도원 중심이었던 체험적 신학이 파리라는 새로운 신학의 도시에서 과학적인 학문이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나벤투라는 파리에서 당시 저명한 신학자이자 교수였던 헬제 알렉산드의 지도하에 신학을 공부하였습니다. 1236년은 보나벤투라에게 아주 의미 있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스승인 헬제 알렉산더가 작은 형제회의 회원이 되었고 그와 함께 신학부 학장직도 작은 형제로 옮겨가는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 일은 당시의 젊은 신학생인 보나벤투라에게도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보나벤투라는 어느 익명의 교수에게 보낸 편지에서 당신은 복되신 프란치스코의 수도회가 하느님 친히 보여주셨듯이 인간적인 타산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 설립되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업은 실패하지 않고 끊임없이 더욱 번창하기 때문에 학자들이 다음과 같은 사도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 단순한 이들의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으므로 라고 말하며 새로운 수도회에 많은 학자들이 참여하는 점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보나벤투라 또한 헬제 알렉산드의 선례를 따라 1243년경 작은 형제에 입회하였고 이때부터 보나벤투라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보나벤투라는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과도 친분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토마스 아퀴나스는 보나벤투라에게 어느 책에서 그토록 비길 데 없는 지식을 얻었는지 물었는데 보나벤투라는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십자가를 가리키며 십자가가 바로 자신의 도서관이라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보나벤투라는 1252년 혹은 1253년에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파리 대학뿐 아니라 전체 그리스도교권에서 가르칠 수 있게 되었고 많은 저서들과 주석들을 그리고 그의 신학의 요체인 신학 요강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당시 파리 대학 내에서 영향력이 커져가던 프란치스칸들과 도미니칸들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두 탁발 수도의 회원들이 대학에서 가르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문제는 후에 교황 알렉산더 4세의 개입으로 인해서 두 수도의 대학 교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학에서 가르치는 문제가 해결되던 1257년 보나벤투라는 당시에 있었던 작은 형제회의 총회에서 수도회 총봉사자로 선출됨에 따라서 대학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수도회의 총봉사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보나벤투라의 전임 총봉사자였던 파르마의 요한은 형제회 안에서 더 나은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보나벤투라를 총봉사자로 청거하였다고 합니다. 보나벤투라는 형제회의 총봉사자가 되자마자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수도회 내부의 갈등을 봉합하는 일이 하나였고 다른 하나는 수도회의 외부에서 오는 작은 형제회의 복음적 삶에 대한 특히 복음적 가난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보나벤투라는 우선 프란치스코의 이상의 실현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수도의 내부를 봉합하기 위해서 이태리, 스페인, 프랑스, 독일 등지에 있는 형제들의 공동체를 방문하였고 또 프란치스코의 이상과 시대 상황을 조화하기 위해 나르보나 회원을 만들었으며 분열 중인 수도회를 봉합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물론 형제회 내의 갈등의 불씨는 완전히 끄지 못했지만 현실과 이상을 조화하고자 하는 보나벤투라의 노력은 어느 정도의 결실을 보였고 이로 인해 보나벤투라를 작은 형제회의 제2의 창설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보나벤투라는 외부로부터의 작은 형제회의 생활에 대한 공격에서 작은 형제회의 정체성을 수호하여야 했습니다. 그는 탁발 수도자들에 대한 방어라는 저서를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수도 생활에 대한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함과 동시에 새로운 수도회의 교회 내 정체성을 확고히 하였습니다. 보나벤투라는 1273년 그레고리오 10세에 의해 추기경에 서임되었는데 전해지는 일화에 따르면 교황 사절들이 추기경의 모자를 가지고 왔을 때 보나벤투라는 수도원에서 접시를 닦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허드렛 일을 멈추지 않고 찾아온 교황 사절에게 추기경의 모자를 밖의 나무에 걸어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일화는 교회의 고위 직무보다 수도자로서의 자신의 삶에 집중하는 겸손을 보인 보나벤투라의 이야기라고 평가되어집니다. 보나벤투라는 1274년 리옹의 교회 일치 공회에 참석하였고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7월 15일 공회 중 선종하였습니다. 1450년경 교회는 리옹에서 그의 유해를 발굴하여 보나벤투라의 유해를 확인했지만 16세기경 프랑스의 위그노 교도들에 의해 불태워졌다고 전해집니다. 다행히도 1450년경 보나벤투라의 유해를 발굴하던 당시 그의 유해 중 오른팔뼈는 바뇨레조로 옮겨왔기에 아직까지 바뇨레조의 주교자 성당 내부의 경당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1482년 4월 14일 식스토 4세는 보나벤투라를 성인품에 올렸고 1588년 식스토 5세에 의해 교회 박사로 선포되었습니다. 또한 보나벤투라의 신학사상에는 하느님에 대한 경건한 사랑이 흐른다는 의미에서 세라핀 박사라는 칭호가 주어졌습니다. 바뇨레조의 성 보나벤투라,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